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뭐 짧게 30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간략하게 아마도 이제 서울 와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와북 페스티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 와북 페스티벌을 하면서 경험했던 생각들이나 함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의미들을 좀 쫓아서 우리 부산에서 만들어가는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하고 있는 센터가 사단법인 와우 책문화예술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사단법인 와우 책문화예술센터는 축제조직위원회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단법인 와우 와우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였습니다. 근데 이 조직위원회가 한 6년, 7년 차에 되면서 이런 책문화예술센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축제 조직이 지속 가능한 상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축제를 얘기할 때 한시적이고 계기성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한 2, 3일 하고 나면 축제 조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한 명 정도나 이렇게 있게 되고 사실은 조직이 없어졌다가 다음에 축제를 할 때 다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 축제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축제가 성장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와우 책문화예술센터는 축제 조직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상시 조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지금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약간 좋은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하는 이미지 중심으로 보시고요. 이 자료는 오늘 해외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문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책 놀이터고요. 뭐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고 문화예술 전문법인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12회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 뭐 공공 캠페인, 교류 개발, 문화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축제 조직이 전환되는 방식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서 전문 조직으로서 성장하는 예술 단체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는 한 번을 딱 하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 와우북도 했었는데 한 번밖에 안 하고 그게 6일 정도의 축제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는 11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 캠페인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뭐 교류 개발 사업 등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이고요. 네, 2011년에 와우 책문화예술센터 명칭을 바꿨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꾸게 되냐면 축제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뭐 우리가 와우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자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뭐 저희들이 책을 다루지만 책 자체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과의 결합들을 항상 시도하는 그런 축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화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그 만남의 계기가 축제가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2011년에 이렇게 전환을 했었습니다.
건 개막식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어린 책놀이터 전시 같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워크샵, 문화예술 교육 워크샵 같은 것들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는 책이 희망이다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글쓰기 교육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고3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놀이의 기술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공공 캠페인, 이건 어린이 책놀이터, 책시장, 오른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심포지움이라든가 교육 포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 출판 문화 포럼이고요. 다문화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책시장의 사진입니다. 저희 책 축제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건 이제 뭐 센터에 대해서 그냥 브리핑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했고요. 책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통상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고 있고요. 약 130개 정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한 10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라든가 책놀이터, 책시장, 책 판매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은 이제 책 축제를 하지만 책 문화예술 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새로운 문화예술 장르들과의 결합들을 시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노란 우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 책인데 거기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책이고요. 그런 책을 가지고 마임을 한다거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책을 해석해서 그 이야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예술의 형식들, 표현의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책 축제라기보다는 책문화예술 축제다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말장난 같지만 약간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회차까지 올해가 12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사회적 아젠다들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과학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인문학이 있잖아요. 과학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작년에는 배려나 공감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관심들, 그 전에 10회는 이제 저희들이 10회이기 때문에 책을 책 자체로 다루는, 그러니까 책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슈들 다루었고요. 9회 때 보면 인문학을, 만인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주제들은 다 각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 예를 들면 만인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문학, 역사, 철학으로 이해되는 인문학적 태도보다는 삶에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 굉장히 인문학적 주제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죽음,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인문학적 대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어봤었고, 8회 때 청춘을 깨안다라고 하는 주제는 당시에 청춘 담론이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라부터 시작해서 너나 아파라부터 시작해서 과연 청년들이 아픈 것들이 이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과 맞닿아 있는 아젠다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고민을 해요. 올해는 뭐 할까? 그래서 내년은 정했습니다. 내년에 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년 10월을 하는데 이제 시를 또 예술 장르와 어떻게 해서 무용이라든가 퍼포밍, 극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다른 장르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북콘서트고요. 거리도서전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 한 2km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와우 페스티벌이 이제 앞서 뭐 향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지역 정책 선거 관련된 논의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우 페스티벌은 홍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대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3,700개의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대 그러면 클럽, 뭐 미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작업실, 그다음 뭐 댄스 클럽, 뭐 술집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홍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의 자산에 대한 인식들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축제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때 지역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뭐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홍대가 아직도 이런 출판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산업분들을, 예술가들을, 뭐 예를 들면 출판과 연계되어 있는 일러스트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편집자라든가 작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 지역 자산을 저희 역시도 이걸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와우 페스티벌을 만들고 1회 때부터 만들고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저도 몰랐죠. 저도 그게 이런 자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술집에서 술 먹고 놀다 보니 그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구나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런 자원에 기반해서 그러면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들이 어떤 게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런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우라는 말은 홍대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대 뒷산이 와우산이에요. 와우산은 뭐냐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한 산, 그러니까 와우산인데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와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탄사. 그래서 이 중의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축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렉처나 강연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강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생각외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강연들을 할 때 우리가 축제도 보면 저희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연성화된 축제였어요. 뭐 연성화된 축제라고 하면 연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 세계, 그러니까 뭘 가치가 이렇게 명확한 게 의미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냥 두리뭉실한 이런 축제의 타이틀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한 7회, 8회 정도부터는 이제 이 조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나요?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명확한 주제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아젠다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미니즘과 관련된 혐오의 문제라든가 공감력의 문제라든가 청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죽음, 재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주제로 둘 뿐만 아니라 강의로도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이건 프로그램인데 예시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최영국 선생의 이 시대 어른에게 듣는다, 손맛이 사는 맛, 뭐 시골빵집에 잡놈을 굽다라는 책을 많이 팔려서 아시죠? 이 책의 저자들을 초청한다거나 뭐 강은 선생의 전북과 반전의 인디어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전시나 공연들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시인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캐리어 포엠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다녀요라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에게 시를 기부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요. 얇은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시민들이 무료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에서 그걸 읽을 수 있게끔 시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시인이 발굴이 되면 자기의 감성에 닿는 시인이 나타나면 그 시집을 또 이렇게 사러 가고, 그러면서 시인의 시를 시민들이 좀 많이 읽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아까 도시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린이 책 놀이터예요. 저희들이 어린이 책 놀이터는 어떤 도시에 우리 와우국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도시의 속도를 늦춰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홍대 지역은 굉장히 과잉된 도시예요. 굉장히 많은 술집과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과잉되어 있죠. 피곤하고 그런 도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아이와 가족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축제 때만은 아이들이 그 복잡한 도시에서 도시의 한 중간에서 이렇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굉장히 차분해지는 따뜻해지는 느낌들을 확연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한 2km 정도의 거리는 주차장길입니다. 그래서 차를 다 비우게 되죠. 그러면 도시의 전혀 다른 풍경,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던 풍경과 굉장히 다른 풍경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목도하게 되고, 그랬을 때 가지는 감성적인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책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축제의 성공 여부는 어린이가 얼마나 오느냐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하기도 합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도 쭉 하게 하고 있고요. 매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영국하고 할 생각입니다. 저자와의 대화 책 시장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의 책꽂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기증받아서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닐이라고 그러죠.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네. 이게 여태까지가 이제 간략하게나마 저희들이 해왔던 와우 페스티벌과 관련한 정보였고요. 지금부터는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부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향은 울산인데요. 부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막연하게나마 제가 어떤 다른 도시의 축제 자문이든 평가든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함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우국을 가지면서 느꼈던 시사점 몇 가지,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다양한 축제 조직이라든가 비엔날레 조직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도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축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와우 페스티벌은 모든 의사결정을 제가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서 이게 세월이 흐르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슈라든가 아젠다라든가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해야 될 주제들을 설계해 가는 거죠. 거기에 또 초청해야 될 분도 초청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전문성, 그리고 그런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전문성을 또 획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조직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사점,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대부분 축제 조직이나 비엔날레 조직이 한시 조직이라는 거죠. 이건 그나마 한시 조직이라도 비영리 조직 형태로 있다면 다행이죠. 대부분은 지역 축제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용역이죠. 용역. 그 용역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여기 후원하는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용역 굉장히 많이 하죠. 전문성이나 독립성도 없을 뿐더러 문화예술 단체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속 가능한 환경들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계획하는, 꾸준히 세월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 우리 부산에는. 그런 배려가 있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서 성장시킬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의 축제 디렉터들은 평생 디렉터들이 많거든요. 비록 공공에서 만든 축제라 하더라도 저희 와욱은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축제예요. 저희들이 만들었고 예산의 한 반 정도는 국가에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반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 조달을 하는데, 여하튼 공공이 만들든 어떤 민간 주도의 예술단체든 간에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야 할 수 있는 배려들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사점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부산에서 축제나 이런 큰 이벤트 행사들 굉장히 많죠. 축제라든가 뭐 예술, 문화예술, 부산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비엔날레부터 해서 곳곳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축제들을 홍보나 마케팅이나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그리고 컨설팅이나 조사, 평가는 중간 지원 조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통합적인 부산의 문화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고려한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이걸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못 만들고 지금 문화재단 내에 한 2명 정도만 평가나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비엔날이라든가 이런 정체성, 도시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정체성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해양도시이다, 뭐 문화도시이다, 뭐 미술도시이다,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삶에 기반한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은 지역의 자원에 얼마나 발을 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적 자원, 뭐 자연적 자원, 뭐라고 하나요, 네트워크 자원, 뭐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다음 시민 참여 전략 구상하고 있는가. 대부분 제가 보는 경험들은 축제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은 하기 바빠요. 하고 나면 흩어지기 바빠요. 뭐 한 2명 남아서 정산 막 하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지속 가능하게 이게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의 사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 전략들이 꾸준히 설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비엔날레가 10월에 하면 7월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월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월부터 해서 비엔날레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계속 참여해 들어가느냐, 해 들어가면서 그 성과, 시민의 성과들과 전문가들의 성과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미술 축제로서의 비엔날레, 혹은 뭐 영화 축제로서의 부산 영화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행사 측이 바빠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장기적 관점이 있어야지만이 시민 참여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행정적, 정책적 지원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지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엔날레든 뭐 영화제든 축제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문화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렉터 죽어도 그 자산은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것은 남아 있고, 시장이 바뀌어도 그 자산은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것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업자들 돈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흔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산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일단 이번에는 축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제 기반 문화도시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성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특히 고민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수상적인 얘기지만 축제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가 행사나 이벤트를 이렇게 쳐내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관계들이 만들어졌다, 풀렸다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축제 조직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전문 조직으로서의 플랫폼 조직, 그런 축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교육 등등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기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과가, 시민의 성과와 전문가들의 성과가 하나의 한 계기로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 계기성 사업으로서의 며칠, 여기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 우리가 있는 기존에 있는 우리 축제들도 있고 행사들도 있고 비엔날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축제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통합적 문화도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기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기 지향이나 방향이나 하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몇몇 축제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도시 부산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걸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능하기보다는 축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 여기에는 예술가들의 장르적 폐쇄성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전문가 이데올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를 하면 내가 전문가인데 시민이와 시민이 하는 음악, 생활문화, 생활예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는 영화제나 미술하고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해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주의도 극복하고 장르적 폐쇄성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요즘 융합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술과 다른 장르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넘나들면서, 영화가 다른 장르가 넘나들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협력적 관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일상적 생활, 일상적 활동 기반의 플랫폼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단순한 문화의 부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자원이고 문화적 자산이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렇게 매개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자원으로 적절한 시민 참여 전략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하고 축제 기반 사전 사업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제를 3일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시민문화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생활예술이라든가 학교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로서, 조직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요. 질문들,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요. 대부분의 지역의 축제 컨설팅, 조사를 해보면, 객관적 데이터에 보면,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질문, 축제는 왜 하는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나? 축제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 축제는 시민의 축제, 우리의 축제를 인식하나?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부산에 있는 부산 영화제가 나의 영화제다라고 인식하는지, 그들의 영화제이고 나의 영화제는 아닌 거죠. 그냥 부산에서 하는 영화제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객관적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축제라는 것도 역시나 세금을 많이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저작거리에서 오뎅에 소주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괴리되고 있다. 이걸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 원론적 관점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질문들입니다. 뭐 왜 하는지, 많은 참여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앞서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정의 결과로서의 축제, 참여의 결과로서의 축제, 교육의 결과로서의 축제, 삶의 구성 요소로의 축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뭐 디테일한 건데요. 이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저기 자료집에 있을 것 같고요. 자료집이 파일이 깨어져서 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컴퓨터 전환하면서 깨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